난 조선을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윤석열이 구치소에 있는데도 몸이 안 좋아서 면회를 가지 않고 있다던 김건희 씨가 실제로는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전혀 기가 죽지 않았고, 최근에는 외부 인사들을 만나면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비리 의혹이 있었음에도 수사를 받지 않고 있던 김건희 씨와 그 가족들이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제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내용을 아는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죠. 네. 자, 김건희가 관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출입을 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이 한다. 누군가를 만나는데 구체적으로 땡땡땡 의원, 땡땡땡 뭐 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붙어 있긴 한데 소수로 축려지네요. 예, 예. 너무 알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주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바깥에 만나는 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네.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왜 만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에서 나왔던 김건희 몸이 안 좋아서 치과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있는 성격이었으면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네. 윤석열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번에 그 조선일보 폐간 발언도 계엄 이후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화를. 그렇죠. 근데 전혀 무슨 뭐 이 기백이 V0의 기백이 꺾인 게 아니야. 지금도 자기는 지금도 자기는 뭔가 그 통수권자로서의 그 수단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뭔가가. 네. 김건희가 해외 도피한다, 이런 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신용환 교수께서도 그 이야기를 네. 하셨고요. 아마 굿모닝 충청이라는 언론에서 받아서 썼을 겁니다. 그리고 좀 두세 달 전 이야기로는 양문석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양문석 의원은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았답니다. 네. 근데 그 제보가 우리가 아는 뭐 민간인 차원의 제보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정보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나름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서 언론에다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뭐 처벌 또는 뭐 소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간다. 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밀항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아직 그 출국 정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출국 정지 네.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김건희 씨가 페이스 오프를 하지 않는다면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잡힐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김학의 사건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주요 혐의 피의자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현재 입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입건되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출국 금지를 내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의 씨 같은 경우도 몰래 출국하려다가 네네네. 그걸 막았던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관련 뭐 담당 국장, 본부장 뭐 이런 양반들, 이 중에 한 분이 차규근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거꾸로 되치기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검찰 세력에 네. 의해서.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네. 문 살짝 열어서 도둑이 있나 없나 봤는데 그걸 뭐 법적으로 문제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윤석열 정부라는 이 검찰 독재 정부의 특징이고요.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를 가지고 전 국민을 속이는 자들의 근본적인 술수입니다, 이게. 김건희가 페이스 오프를 한다면 모르지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성형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성형외과 갔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쿠데타 일어난 날. 네. 그래서 그 의혹이 계속 심해지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부유층들은 뿌띠 성형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그전 사람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여기서 꼭 빼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네네. 최은순 문제. 아. 실제 제가 기자들 풀었습니다. 네. 사실은 김건희 일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최은순이랍니다.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태균 게이트까지 많은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김건희 씨가 해외로 도피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처벌하지 못한 아픈 기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출국 금지와 특검을 통하여 이러한 비리 의혹들을 밝혀내야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했는데 결국은 이 패밀리 비즈니스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은 장모 최은순 씨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탄핵되는 상황에서 재산 도피 또는 해외 도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은순 씨라는 이 집안의 가장 어른 아닙니까? 중심으로 해서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망명이라는 거는요. 네. 망명에 합당한 근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망명은 타국에서 안 받아주네요, 그죠? 아니, 그냥 도피네. 아프리카는 돈을 엄청 갖다 주면 받아줄지 몰라도 네네네. 어디에서 이 망명을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는 네. 망명의 망자도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네. 도피는 어쨌거나 이제 숨어서 네. 자기를 감추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걸리면 다시 와야 되고. 네. 망명과 도피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망명을 하고 싶어도 망명을 받아줄 나라는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빼놓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 아프리카 쪽에서 항의 받으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본 있잖아요, 일본. 그러니까 일본 지난번에 이시다 총리가 퇴임 직전에 와서 뭐 그런 부분 갖고 뭐 얘기를 했다라는 뭐 몇몇 뭐 얘기는 제가 들었지만 일본도 저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음 우리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설 거는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니 망명 사유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성형외과와 같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썰입니다. 상상입니다. 근데 저는 김건희, 최은순 얘기했지만 어떤 일을 저지를지는 아무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 출국 금지. 그리고 금융 계좌 동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계엄 초기에 김건희의 그 해외 도피설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댓글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보가 들어왔고 그 제보를 해준 곳이 상당히 공신력 있는 국가 정보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건희 해외 도피설 그래서 빨리 방금 말씀하셨던 이 출국 금지 조치 내려야 되고 체포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네. 지금은 근데 이게 제목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김건희, 최은순의 가장 큰 고민은 뭐겠어요? 이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문제 아니에요. 이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최은순의 평생 사기 행각을 통해서 축적해 놓은 부이고 그리고 거기에 끊임없이 김건희가 권력과 결탁해서 법적인 부분들을 다 방어해낸 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김건희 집안의 기본적인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소리와도 관련이 우리가 있는 지금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수많은 형님들 분노하는 우리 형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김건희와의 가구 속에서 그 형님들의 이 명예회복을 위한 재수사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건희는 재산 지키는 거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속되는 것도 불가피하고 재산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최순실이 도피한 적이 있었잖아요. 독일로요. 뭐 그런 거 사례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